제49회 FAT 2급 A형 실무수행평가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유아용품을 도소매하는 개인기업입니다. 회계기간은 2021년도 제7기 자료가 되겠습니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2의 10점 문제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1번은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수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래처 I편의 51115의 사업자 등록증 관련 내용이 변경되어서 사업자 등록증 사반을 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여 입력 자료를 수정하시는데요. 특히 메일 주소도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가지고 가신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 가시면서 수정해 주셔야 될 것들은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빠짐없이. 코드 번호가 51115가 되겠어요. 맨 밑에 있었습니다. I편에. 사업자 등록번호 오케이 맞고요. 사장님 김하늘 도소매 유아침대 서울 강남입니다.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주소 물음표 눌러주셔가지고 서울특별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요. 우편번호 검색이 안 됩니다. 여기가 2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럴 때는 오셔가지고 검색이 안 될 때는 우편번호는 넣지를 못하겠고요. 주소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강남구 강남대로 248 쓰시고 도곡동 모건빌딩은 아래쪽에다 쓸게요. 도곡동 모건빌딩. 첫 번째 하나 고쳤고 나머지 전화 팩스 지나오시고요.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여부 부분은 부로 체크하시고요. 이거는 점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때 추가사항 쪽에 오셔서 메일 주소 추가. 결과적으로 크게 2가지 수정하신 거나 마찬가지겠어요. 주소 1가지하고 이메일 주소, 소문자 정확히 써주시겠고요. bill36524.com 오케이 되었습니다. 2가지 됐습니다. 됐죠? 2번 환경 설정에서 우리 아이는 상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 기업으로 환경 설정 회계 1 기본 계정에서 매입 채무를 외상 매입금 계정으로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쭉 오셔가지고 환경 설정이네요. 그 중에서도 회계 1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매입 채무를 그랬으니까요. 매입 채무면 요 부분인가요? 매입 채무가 어디 보이나요? 아래쪽 요 부분이네요. 요 부분. 매입 채무라고 그래서 요 자리에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입 채무 부분에 외상 매입금 251번으로 바꿔준다고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매입 채무는 251번 뜨게끔 그래서 미지급금이 아닌 외상 매입금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에서도 그렇게 처리가 돼 있죠. 매입 채무. 그래서 와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돼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 잘 안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당황하셨을 수가 있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정기분 손익계산서에서 들어오셔가지고 항목을 하나하나 비교하기 전에 맨 밑에 하단 쪽에 당기순이익 금액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요. 서로 지금 안 맞죠, 이 부분. 그래서 이 자리가 159, 000, 000이어야 되기 때문에 상단 이쪽에 매출은 정확히 맞고요. 아니나 다를까 매출 원가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출 원가가 안 맞죠. 그랬을 때 이 매출 원가를 보조화면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매출 원가 찍어주셔가지고 항목 보기 딱 찍어보시면은 이 상품 매출 원가 엔터를 빵 때렸을 때 보통 그렇습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 요 자리 금액이요. 요 자리 금액이 안 맞아요. 지금 보시면은 갖다가 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2억 9천인데 여긴 2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오셔서 아무리 고쳐주셔도 반영이 되질 않아요. 이건 어디로 가더라? 그렇습니다. 기능모음 쪽에 이 정기분 재무상태표 쪽으로 오셔가지고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상품 요 금액을 2억 9천으로 고쳐주셔야 맨 하단에 있던 차액도 수정이 되면서 다시금 손익계산서 오셨을 때요. 전체 보기 찍었습니다. 엔터 빵 때려 주셔가지고 반드시 다시 한번 로드 읽어오시는 걸 해주셔야지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확하게 상품 매출 원가에 기말 상품 재고액 금액이 안 맞더라. 그러면은 여기서 고치는 것이 아니더라. 여기서 고치는 게 아니더라. 기능모음 쪽에 오셔가지고 정기분 재무상태표 쪽으로 오셔서
상품을 수정하시면요. 맨 밑에 하단에 차액이 있던 것까지도 수정이 되어서 다시금 오셔서 읽어주기를 한번 따다닥딱 해주셔야지 반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 총 이익까지는 맞췄거든요. 그런데 밑에 하단 쪽에 보시면은 판매비와 관리비, 자, 이 부분에서도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이 안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거 찍고요. 상단에 항목복입니다. 항목복이 찍어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다 보이게 하신 다음이죠. 쭉쭉쭉 읽다가 보니까 요거네요. 차량 유지비 400인데 400을 뺀 21만 원만 썼군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다 맞춰졌습니다. 자, 틀린 것은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여기 금방 기말 상품 요 부분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쭉 오셔가지고 방금 보신 것처럼 차량 유지비 이것도 틀렸었고요. 두 가지가 틀렸었나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자, 보시면은 두 가지가 틀렸군요. 두 가지 기말 상품 부분하고 차량 유지비가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 정보관리 10점 문제 끝내놓고요. 이제 일반 점표 신나게 입력해 볼까요? 자, 거래명세서를 보시면은 로봇 인형하고 멜로디 인형 해서 현재 70만 원짜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 1번은 상품을 매입하고 발급받은 거래명세서이고요. 2번 자료는 상품 매입 대금 중에 일부를 농협은행에서 보통예금,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달 10일 날 지급하기로 했어요. 자, 일반 점표 오셔가지고 10월달 13일자 날짜 틀리면 다 틀립니다. 차변에 146번 상품 금액이 되겠습니다. 70만 원. 대금 중에 일부입니다. 251번 찍기 전에 일단 103번 보통예금 통장 농협은행에서 얼마가 나갔습니까? 농협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10만 원이 나갔어요. 나머지 엔터 하시고요. 251번입니다. 나중에 준다라고 한 것은 미지급금이나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 상거래일 때는 외상 매입금 쓰셔야 되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거래처가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요. 우리 아이니까 여기는 장난감이라는 장난. 자, 감 해서요. 정확히 60만 원 써주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가 안 썼다. 그러면 1점씩 감점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3점. 확인해 보시면은 마무리가 잘 되었고요.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세종특별자치시 출장을 간 영업부 직원이 거래처입니다. 거래처에 제공할 음료를 구입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2만 원. 그렇게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되겠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요. 10월 25일자 10월 25일자 차변에 813번 접대비가 되겠다. 금액은 2만 원이에요. 그렇게 하고 카드 결제했기 때문에 미지급금, 신한카드, 거래처는 신한카드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2만 원 되겠습니다. 끝났죠? 다음입니다. 3번. 입금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이 보통은행, 보통예금, 신한은행에 입금이 되었어요. 보통예금 신한은행 계좌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10월 30일자 우리는 저러한 것들을 대변 쪽에 가수금이라고 그러죠. 원인 모를 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가수금 165만 원이고요. 차변 쪽에는 보통예금 신한은행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신한은행 보통예금 165만 원 잡아주시면 되겠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돈 가수금이라고 한다는 거죠. 4번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입니다. 지금 35만 원짜리 출장비 정산 내역서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출장 기간을 보시면은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약 이틀간에 거쳐서 신규 매출처 발굴을 하기 위해서 대구 성서공단 일대까지 갔군요. 그랬을 때, 자, 내용을 조금 볼까요? 영업부 김철민이 출장 후 제출한 정산 내역서입니다. 11월 5일날 출장비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추가 사용액은 11월 6일날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자, 단 지출 내역은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의 경우는 미리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했다가 처리할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11월 5일 날짜 일단 한번 가볼까요? 가지급금 처리해 놓은 게 있었군요. 이렇게 있었어요.
35만 원 김철민으로 거래처 잡혀 있었으니까 11월 6일 날짜에 대변 쪽으로 134번 가지급금 김철민 이렇게 직접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1월 5일자 출장 및 준 내역이 있는지 가셔가지고 35만 원 있음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차변 쪽에는 여비 교통비로 처리를 한다 그랬어요. 금액이 38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고로 회사 일을 보는 데 있어서 현금을 3만 원을 더 사용했기 때문에 대변 쪽에 현금 3만 원 쓰셔도 되겠죠. 차변에 여비교통비, 대변에는 가지급금과 현금이 해서 차대변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고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5번 되겠습니다. 빨간색 거래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자, 상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입니다. 상품 매출이에요. 그 중에서 100만 원은 자기합수표로 받았고 나머지 다음 달 말일날 받기로 했습니다. 11월 16일자가 되겠어요. 대변 쪽에 401번 상품 매출이 되겠죠. 금액은 800입니다. 차변 쪽에는 일단 자기합 수표는 현금 처리하시는 겁니다. 타임 발행 수표는 현금 처리하시는 겁니다. 이때 조심하실 거가 요 자기합 수표뿐만 아니라 당좌 수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도 당좌 수표도 현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타임 발행 수표는 현금으로 보시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발행했던 당좌 예금이 다시 돌아왔다 그럴 때는 그때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때는 102번 당좌 예금 쓰셔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타임 발행 수표는 자기합 수표건 당좌 수표건 현금이 된다는 거. 나머지는 다음 달 말일에 받아요. 108번 외상 매출금 거래처입니다. 거래처가 우리 회사가 우리 아이기 때문에 여기는 가위바위보 700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가볼까요? 잘 됐죠? 자, 그 다음입니다. 어업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얀 나라의 상품 매출, 외상대금, 자, 외상대금 그랬으면은 외상 매출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있었는데 조금 받을 날짜가 돼가지고 자, 외상대금 주세요. 그랬더니 돈이 없다면서 어음을 하나 줬습니다. 11월 19일자 오셔갖고 대변 쪽에 108번 외상 매출금 하얀 나라 400 그렇게 하고 차변 쪽에는 110번 받을 어음 하얀 나라 거래처 꼭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받을 어음에 대해서 반드시 자금 관련 정보 입력하라고 그랬잖아요. F3번 눌러주셔가지고 밑에 하단 쪽에 어음번호를 보시면요. 20자리입니다. 앞에 004는 국민은행이죠. 2021년도 11월 19일자 나머지는 고유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6번으로 찍어주셔야 됩니다. 전자로. 정확히 전자로 찍지 않으면 20자리가 들어가질 않아요. 2021 11월 19 그리고 1, 2, 3, 4, 5, 6, 7, 8, 9까지 써주시겠고요. 여기가 자수냐 타수자는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발행인이 하얀 나라 그래서 거래처도 하얀 나라. 그래서 하얀 나라가 발행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수가 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 하얀 나라가 아닌 다른 곳 거를 우리를 줬을 때는 타수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만기 날짜. 정확히 2022년도 1월달 19일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1월달 19일자가 만기 날짜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은행은요. 국민은행 세종지점. 까지 써주시면은 오케이 되었어요. 요렇게 적요가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 이때 조심하실 거가 거래처가 다른 곳입니다. 그러면은 관리가 안 됩니다. F3번이 안 먹어요. 그렇게 하고 잘못 넣었어요. 그럴 때는 이곳에 오셔서 아래쪽 요 부분에 마우스를 콩 찍으시고 삭제하신 다음에 다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 부분에서요. 지금 이대로 놓고 삭제하면요. 삭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 아래쪽에 이미 관리가 되고 있어가지고 삭제하실 때는 아래쪽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요. 바로 위에 삭제를 눌러서 삭제하시고 난 다음에 수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금액 같은 거 잘못 썼을 때.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계약금이 냅니다. 계약금. 자, 어떤 내용인가요? 자, 창립 기념 행사와 관련해 갖고 행사 대행 계약금 80만 원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계약금은 우리는 선급금으로 많이 처리하잖아요. 선급금. 행사 주최사 우리 아이와 행사 대행사 미래기획은 창립 기념행사에서
다음과 같이 행사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500만 원으로 했군요. 그 가운데서도 80만 원이 일단은 계약금식으로 나갔으니까 11월 25일자. 차변에는 131번 선급금이라고 처리하시고요. 선급금은 거래처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어디 하고냐? 바로 우리 아이니까 여기는 미래기획이 되겠죠. 80만 원 처리하시고 대표 쪽에는 현금. 그래서 출금으로 바로 한 장 끊어주셔도 돼요. 저렇게 차대로 끊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쭉 보시면 끝났습니다. 12월 7일자 생일을 맞이한 영업부 직원 홍기쁨에게 선물할 꽃다발을 구입하고 대금은 월 말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 7일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입니다. 811번 복류생비가 되겠습니다. 이때 금액은 3만 원입니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꽃다발도 주고 케이크도 주기도 하죠. 해서 요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 때문에 아담 플라워 3만 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됐죠? 9번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100주 장부 금액으로 200만 원입니다. 이걸 팔았네요. 그래서 보통 예금 통장에 돈 들어온 걸 보시면요. 185만 원 들어왔다라고 돼 있어요. 5주가요. 손해 났습니다. 그래서 대변 쪽으로 107번 단기매매 증권 금액은 장부 금액 200만 원 나갔고요. 들어올 때는 103번 보통예금 우리은행 통장으로다가 들어온 돈이 185만 원 들어왔습니다. 차이가 나는 저 부분은 단기매매 증권을 처분해가지고 생긴 손실이 되겠습니다. 처분입니다. 평가는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하시는 거고 지금은 깨끗하게 이렇게 15만 원 써주시는데요. 뭐가 깨끗하냐고요? 거래처가 깨끗하게 지워주셔야 된다. 스페이스로 지워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두 건의 자료 1번과 2번이 보이네요. 업무용 승용차 자동차세를 62만 원이네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해서 나갔습니다. 자, 날짜는 12월 30일자가 되겠습니다. 12월 30일자에 자, 요때도 마찬가지겠죠. 차변에는 817번 세금과 분가가 되겠다. 금액은 62만 원. 대변 쪽에다가는 103번 보통예금 신한은행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62만 원. 오케이. 됐어요. 자, 이제는 수정 문제가 나오겠죠? 자, 수정. 어떤 문제입니까? 모빌나라의 상품 외상 매입 대금 170만 원 하고요. 송금 수수료 2,500원이 있었습니다. 2,500원. 보통예금 하나은행 통장에서 이체를 하고 수령한 이체 확인증입니다. 가볼까요? 자, 날짜는 언제로? 그래서 10월 8일 날짜로 가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요 부분에 차변에요. 수수료. 그래서 수수료 부분이 지금 831번 해가지고 수수료가 2,500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이런 상황에서는 자, 차변의 금액이 여기 170으로 고쳤어요. 그랬는데 웬 밑에 빨간색으로 차익 생겼지 않습니까? 이유인즉슨 여기입니다. 여기 번호가 틀어졌죠. 그랬을 때는 상단에 기능 모음에 오셔가지고 이 번호 수정을 누르셔서 똑같이 1번 세트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물론 다시 가서 번호 수정 없애주셔야 되겠고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밑에 빨간색 나오지 않도록 이 번호를 다 111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삭제하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삭제보다는 이렇게 수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거래처, 모빌나라, 하나은행 보통예금 이런 거래처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다음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휘발유 주의를 했습니다. 현금으로다가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3만 원짜리. 자, 무슨 내용으로다가 수정을 해야 됐었을까요? 9월 28일자네요. 9월 28일자. 혹시 뭐 누락이 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9월 28일자를 가서 보니까요. 금액이 틀렸네요. 3,000원이 아니고 3만 원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정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제 수정하시고 나면은 결산 문제가 나옵니다. 결산. 그래서 결산. 자, 결산 중에 보시면 우리가 요
미수라고 하는 거, 요게 바로 보물이었던 거죠. 수동분계 하실 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느냐? 우리 수동결산 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소, 선, 미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소, 모, 품비 정리하셔야 됐고요. 소모, 품비 정리. 선은 뭐다? 선급. 미는 미수. 그리고 대변 쪽에 선수. 미지급 해가지고 이 네 가지 항목을 손익의 정리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 선급은 뒤에 비용 붙여주셔야 되고요. 숫자 붙은 애들은 수익으로 묶어주시는 겁니다. 수익으로. 그래서 나머지는 비용, 여기도 비용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미수가 나왔기 때문에 차변에다 미수 수익 쓰시고요. 그 수익이 어떤 수익이냐?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자를 쓰시는 거지 단기 대여금 쓰시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자 수익이다. 그래서 요 말 뜻을 풀이를 한번 해보면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를 했어요. 남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이자는 선불로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후불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 이자가 60만 원인데 아직 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비록 받지는 못했어도 이번 연도 단기순이익 계산할 때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을 잡아라. 그렇게 하고 아직 받지를 못했으니까 미수 수익으로 처리를 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2월 31일자에 오셔가지고 자, 차변 쪽에 미수 수익이 되겠습니다. 미수금 아니에요. 60 대변 쪽에 이자 수익 901번이죠. 이자 수익은 901번. 그래서 6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동 결산 한 문제가 또 남았습니다. 차하고요, 비품하고. 그래서 수동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자동으로 해주셔도 된대요. 그러면은 오셔서 결산자료 입력이지요.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1월부터 12월까지 찍어주시겠고 확인 하시면서요. 쭉 보시면 차량 운반구 요 자리죠. 요 자리 차량 운반구 300 그리고 비품은요 150 그래서 잘 여기다 넣으셔야 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중에 넣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맨 밑에 조간법상 여기다 넣으시면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판매비와 관리비 쪽 항상 상단 위쪽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표 추가 자, 해주시겠고요. 전표 추가해 주시겠고 일반 전표 가서 조회 버튼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차는 208번이니까 209번으로 비품은 코드 번호가 몇 번이에요? 212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213번으로다가 각각 분계가 자동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바로 손익계산서 가셔가지고 손익계산서 오셔서 12월 달 찍어서 그토록 궁금했던 단기순이익 확인해 주시고요. 자, 확인해 주신 상태에서 상단에 기능모음에서 추가 단추까지 눌러주시면은 모두 끝났어요. 일반 전표 오셔서 조회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문제는요. 뒤쪽에 자,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일개표하고 월개표 조회하셔가지고 상반기 외상매출금 현금 회수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시간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얼른 가서 조회부터 하시는 것도 수예요. 자, 1월개표 쪽으로 오셔서 1월개표 쪽으로 오셔서 자, 날짜는 일개표가 있고 옆에 월개표가 있으니까 월개표 찍으시고 1월부터 6월까지 찍으셔서 외상 매출금 오셨죠? 외상 매출금에 현금 회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이렇게 T계정을 하나를 그리셔가지고 T계정을 하나를 쫙 그리셔가지고 자, 외상 매출금이 지금 있는 이런 상태에서 외출이가 아이고 글씨를 쓴다는 거가 자, 외출 자, 외출이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 항상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뭘 남긴다? 기초예요. 기초. 그리고 반대편에는 뭘 남긴다? 기말을 남기겠죠. 그렇게 하고 차변 쪽에는 발생. 그리고 대변 쪽에는 회수. 해서 회수 혹은 대손이 있다면 대손도 이쪽 대변 쪽에다 쓰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현금 회수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현금 회수는 요거죠. 요거. 여기 보시면 지워서 보시면은 요거죠.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은 3,549만 원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왜 2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3,549만 원이 바로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회수는 대변 쪽에 쓴다. 자, 두 번째 지급어음 현황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급어음 현황 오셔가지고요. 지급어음 현황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가운데서도 8월 중 만기가 되는 지급어음 거래처는 어디인가 라고 했습니다. 만기에서 찾으셔야 되겠죠. 8월 1일부터 2021년도 8월 1일부터 2021년도 8월 31일 처음부터 끝까지 찍으셔가지고 동물왕국이라고 하는 거래처가 만기가 된다는군요. 동물왕국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 3번. 거래처 원장을 조회를 하셔가지고요. 거래처 원장 오셨어요. 6월달 30 그랬기 때문에 앞에는 1월 1일부터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뒤에는 6월달 30. 계정 과목은 꼭 찍으셔야 됩니다. 찾으셔서 251번이고요. 외상 매입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그랬기 때문에 언뜻 보셔도 행복아이가 거래처 행복아이가 잔액이 제일 많죠. 그래서 행복아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